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네, 총재님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재님, 9월 28일을 기점으로 현재 고3 학생들의 수시 접수,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특히나 여러 제약이 많았던 해를 지낸 고3 학생들의 수시 접수에 맞춰 인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대학교들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지방에선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3년 이내에 지방대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학교의 존폐 위기를 두고 아이폰을 입학 선물로 제공한다거나 각종 답례품을 제공하며 학생 유치를 위한 영업에 열을 가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지방대 소멸 위기를 타개해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 수는 줄고 문을 닫게 되는 지방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총재님의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돼. 문교부가 자체적으로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야 이제. 네. 그렇지 않고는 애들의 수업이 엉망이 돼요. 사람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때 수업이 되는데 네. 정원이 미달되거나 몇 명 안 될 때는 이게 학업이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앞으로 대학 자체를 집중 현상을 만들어야 돼. 집중. 왜? 전체 대학생의 수가 앞으로 급감해가거든. 예. 이제 뭐 초등학교가 거의 없어지듯이. 네. 초등학교가 거의 이제 없어져 가는데 대학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그러니까 대학을 사학재단들이 대학을 많이 만들었지만 네. 이제는 사립대학들이 변신을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어. 적자를 메꾸지 못하니까 네. 나중에 사립대학들은 지역의 어떤 평생교육 사업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지역의 문화사업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네. 직업 자체를 이제 교수들은 대학 교수가 가이드를 한다든지, 자기가 배운 역사를 관광객들한테 가르친다든지, 역사학자들이 가이드를 하면서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제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 근본적인 원인이 그럼 출산에 출산이죠, 출산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출산을 기본 출산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인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기존적으로 학생들의 그 숫자는 맞춰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게 실패했어. 그래서 내가 메커니즘으로 가지고 있는 공약, 3.3 공약은 네. 그것이 전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면 우리 인구가 지금 7천만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실패했다니까. 지금 대학교들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걸 메꿔야겠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예. 그거는 사립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메가버시티 대학을 만들어서 네. 유니버시티는 이제 3만 명. 네. 뭐 이런 규모잖아. 네. 그러니까 학생이 점점 줄으니까 유니버시티 유지가 안 돼. 단과 대학 정도로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앞으로 메가버시티는 대학생을 100만 명. 100만 명. 유니버시티는 4만 명까지를 유니버시티. 메가버시티는 메가니까. 네. 100만 명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돼. 대규모 교육단지를 설립하시는 그것이 이제 서울대학이야. 그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을 만든 그게 서울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다 사라지고 서울대학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위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안 나온 사람 앞으로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엄마들이 대학에 대한 노이로제가 없어져. 그렇네요. 애들도 자유롭게 공부해. 누구든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서울대학은 국립대학이야. 그래서 진주대학, 전주대학, 국립대학이 전국에 40개 정도 있는 국립대학이 서울대학에 편입하면 지금 학생 수가 90만 정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대학의 국립대학은 전부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편입을 해. 전부 인수해버려. 그러면 이게 메가버시티 대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가버시티 카리지가 만들어지면 네. 그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이 서울대학일 때 네. 하버드 대학이 쫑을 못 써 나중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알아주는 거야. 북경대학,清華대학은 거기에 조적 지열이 되는 거예요. 왜?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 교수만 데려오는 거야, 많이. 데려와. 그 여기서 막 랭귀지가 있고 막 영어 코스가 있고 해서 여기 의학이 막 발전되잖아. 네. 그럼 아시아의 유학생들이 미국을 안 가고 이제 유럽이나 서양 시대는 갔어. 네. 이제 막이 저물었어.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도 소련의 수도를 러시아 수도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긴다고 그러잖아. 네. 앞으로 옮길 거야. 내 생각에. 자기는 그 사람 옮긴다고 안 하지만은 내 생각에 이제 네. 옮긴다고 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톡으로 오고 북경도 있고 러시아 수도도 일로 오고 하니까 이 아시아권이 말이야. 네. 이제 교육의 열풍이 불어요. 한국이 교육의 메카가 메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인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도의 어려운 학생들, 네. 그저 있는 사람 집 애들, 또 중국의 부자들, 뭐 태국의 부자들 전부 미국의 하버드는 몇 명 못 들어가잖아. 네. 코리아에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 메가버시티, 서울 메가버시티로 온단 말이야. 와. 그래서 앞으로 SM에 나왔다, 서울대학, 서울 메가대학, SM 카리지를 나왔다, SMC에 나왔다 그래야 알아주지. 이 SMC가 아니면은 이거는 아무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가 SMC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잖아, 30년 전에. 이걸 내다본 거잖아. 내가 메가버시티 대학 만든다고, 저 SMC 만든다고 내가 공약을 했어. 그러면 허경영이가 SMC를 만든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지금 맞아 들어가잖아. 네. 지방대학 다 문 닫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내 같은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와.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죽을 걸 모르고 앉아 있었어. 그래.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전부 통합해버리고 문제가 있는 모든 사립대학은 다 다른 업종으로 폐쇄시키는 거지. 이래야지 계속 적자 내고 문교부는 거기다 지원해 주니까 문교부 예산이 무슨 국민들 혈세야. 그래. 네. 계속 사립대학을 지원해 줄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았지? 네. 사립대학들이 건물 운영비, 학생 2명 때문에 그 큰 강의장을 건물 하나를 난방을 해야 되나? 안 되는 거야. 네. 전부 수도. 그래서 그 건물들은 지역 박물관이나 다른 사업을 해야 돼. 거기는 4차 산업. 그러니까 대학들이 4차 산업을 하는 연구실. 네.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야. 지방의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대학들은 지금 이번에 문재인이가 하겠다는 뉴딜이 디지털. 네. 이런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사업을 키우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도록. 그런 전문 기술 학교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이라는 이름은 이제 막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와서 네. 그래서 대학은 3분의 1을 정리해야 돼. 현재. 총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대학교가 문을 닫고 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출산율이라고 생각이 그렇지. 되는데. 그래서 출산율뿐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야. 교육 산업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아시아의 교육 수요를 서양으로 뺏기는 수요를 한반도가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교육의 메카로 둔갑하겠다. 그럼 우리는 공장을 안 만들고도 네. 저 막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애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주택값이 올라가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지는 거야. 그러면 항공도 많아지고 말이야. 네. 그래서 서울 메가버시티를 어디다 만드냐? 청주에서 만들 거지. 우리나라 중심부에. 청주 송내산 쪽에 만들 거니까. 그냥 대규모로 몰려오니까 충청도 일대가 메카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은 서울 캠퍼스로 이름을 바꾸고 본부는 청주권에다 충청권에다 지을 거란 말이에요. 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로 오려면 상해서 서해안 충청도로 들어오잖아. 네. 그럼 배로 들어도 되고 비행기로 와도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거야. 이제 서양으로 유학 가는 시대는 지나고 오히려 한국으로 서양 문화가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반토막 났잖아. 네. 반토막 났는데 우리는 얻은 게 있어. 뭐한가요?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우리가 프리미엄, 코로나 프리미엄이 생겼어. 코로나 프리미엄이 뭐야? 한국 제품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없애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게 이번에 전 세계 홍보가 되어버렸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한국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다니까 전 세계가. 한국은 코로나가 지금 다 해봐야 100명이 안 돼. 나오는 게. 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막 만 명씩 막 2만 명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리아 프리미엄이 한국의 프리미엄이 엄청 가치가 올라갔어. 코로나가 그런 역할을 코로나가 하게 된 한민족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환자들을 갑자기 줄이면서 단결이 잘 돼 있냐. 그리고 체크 키트를 어떻게 저리 잘 많이 만드냐. 코로나 이거 조사하는 거 있잖아, 키트.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많이 만들어냈냐. 한국 사람들의 단결력과 순발력은 대단한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학을 대고 쳐다보고 있어. 한국은 기가 막히게 통제를 잘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라고 그러면 프리미엄이 이제 올라갔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미지가 올라갔어. 그게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프리미엄을 얻은 게 있어요. 그 코리안 프리미엄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돼. 네. 전 세계인이 한국 제품 하면 다시 봐요. 한국 제품 무섭게 알았다가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가치가 달라졌어. 이걸 우리는 활용해야 돼. 네. 이미지 메이킹이 아주 잘 됐잖아. 네.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지난번에 한 몇십 일 동안 올 생산을 전 세계에서 멈췄어. 왜 멈췄나? 현대자동차가 전체 공산 생산 라인이 멈춰버렸어. 왜? 요새는 부품이 글로벌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가져와, 현대가. 네. 한국에서만 만들면 값이 올라서 차를 못 팔아먹어 마진이 없어요. 네. 중국, 인도 여러 나라에 발주를 해가지고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 자동차 조립 라인에 주는데 아니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막 문을 닫으니까 한 군데에서 뻥긋 나버리면 공장 전체가 스톱이야.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이 글로벌 부품 시대에 네. 이거 살아난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놀랬다니까. 한 대도 생산을 못했어. 왜? 부품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전부 문을 닫는다 하도 많아. 이게 레벨이 맞나? 한 군데서만 안 나오면 차를 못 만들어요. 그렇네요. 그럼 조립 라인 가동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현대자동차 수출이 우리가 25%야. 우리나라 총 수출의 25%가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휘청거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출은 앞이 캄캄한 거예요.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미지가 올라갔어. 요것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런 걸 잘 응용하는 기술이 있잖아. 네. 알았지? 그래 우리는 이런 글로벌 부품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를 잘 붙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엔진만 만드는데 중국에서 올 부품이 안 오는 거야. 글로벌로 이제 이 부품이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나? 네. 그러니까 이런 대전염병 유행에는 공장 가지고도 우리가 못 먹고 살아. 그럼 뭐가 좋아? 교육사업. 교육사업. 우리는 산업의 다양화로 가야 돼. 디지털 사업, 교육산업. 이런 다양화로 가야 우리 민족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걸 내가 주장하는 거야. 네. 응? 무슨지 알지? 네. 생산은 어디 나라가 절단 나버린 전염병 그러면 생산 전부 스톱이야. 반도체도 안 돼. 네. 부품이 안 오니까. 안 돼. 그럼 뭐야? 교육은 괜찮단 말이야. 네. 등록금은 계속. 지식을 파는 거니까. 지식을 파는 거예요. 네. 이런 산업, 디지털 산업, 네. 이런 걸로 교육 산업, 이런 걸로 다양화해야 우리가 살아. 네. 또 산속에다가 티베트처럼 대규모 수도원, 명상센터.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이런 걸 대규모로 산골짜기가 많으니까 우리는 수천 개를 만들어 놔봐. 전 외국인들 와서 명상센터 수련복 입고 앉아가지고 자기 나라에다 전화해서 돈 보내.
돈 보내 이러는 거야. 맞아, 영성산업. 그냥 가만 앉아서 굴뚝도 없이 그냥 우리는 밥만 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나. 그렇네요. 우리의 뭐 건강이 최고니까. 그래 안 그래?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시면 되고 뭐 네. 재밌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굴뚝이 안 나오고 환경이 안 망가지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길로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돼. 네.